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매계약서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을 넣을 건데요. 매수인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계약일 현재는 건물이 있었는데, 야, 매도인아, 잔금일 전에 이 건물을 철거해다오. 이렇게 매도인 보고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사서 자기가 철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만 부가세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매수인이 건물 철거 예정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도인이 철거하는 경우, 매수인이 건물 철거 예정인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도인이요, 잔금 전에, 계약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했으면 이제 토지, 잔금 1년 토지만 있겠죠. 이런 경우 부가세랑 양도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일단은 잔금 1년제 건물 철거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겠죠. 토지만 넘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제 고려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양도할 때 좀 조심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제 토지의 양도죠. 이렇게 되면은 토지의 양도인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살 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에서 5억 주고 샀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그 금액 구분을 뭐 토지 3.5, 건물 1.5 했는데, 이거 토지만 양도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토지 3.5억만 넣어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요, 내가 그냥 임의로 그 특약이 아니라 아예 내가 이거 낡은 건물 그냥 철거하고 깨끗하게 그 토지 그 이쁘게 토목해가지고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임의 철거를 했을 때는 요 건물 1.5억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즉 취득가액은 3.5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매매계약 특약에 의해서 그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계약 당시에는 있었는데 잔금일 현재 이렇게 철거한 케이스는요, 요 전체 가액을 다 취득 원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억 다 인정받을 수 있다. 특약에 의한 경우는. 근데 임의 철거의 경우는 요 건물가액은 인정 못 받는다.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예정인 경우겠죠. 이 부가세 때문에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년 1월 1일부터는요, 이렇게 철거 예정인 건물은 건물 계약서에 건물 영원 토지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건물 영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건물 영원을. 건물이 영원이면 당연히 건물 부가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결론은 인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에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쓰는 걸 이제 구분기재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기재와 관련해서 저희 세법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나는 이제 구분기재 누가 뭐 이렇게 쓰냐, 그냥 5억이라고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쓰지. 그래서 구분기재 없이 만약에 일괄로 그냥 5억 이렇게 쓰면 법에서는요,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안 분한 금액으로 그 비율로 그 쪼갠 금액으로 토지 얼마, 건물 얼마에서 건물에 대한 10%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거기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마음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 부가세 적게 내야지 해서 건물 작게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요, 우리가 계약서에 쓴 금액과 그 기재한 금액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 그 안분가 계산한 금액과 차익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요, 이 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금액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건 뭐 내 마음대로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럴 때는 그냥 기준시가랑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쪼개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미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근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시가가 10억인데 토지 건물을 쪼갰더니 6억 4억 60대 40으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번에 계약서를 15억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준시가 비율로 쪼개면 6대 4니까 9억 대 6억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괄 양도할 때는 9억 6억으로 이렇게 쓰는데, 나는 건물을 좀 높이거나 낮추고 싶어요. 아니면 토지를 높이거나 낮추고 싶을 때 어떤 범위까지 가능하냐라고 할 때,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의 30%. 그러면 6억의 30%죠? 그러면 6, 30, 1.8억이죠? 1.8억보다 조금만 작게, 뭐 1.7억이나 1.6억이나 1.5억, 그 금액을 이쪽은 더하고 이쪽은 빼든가, 아니면 이쪽은 빼고 이쪽은 더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 꼭 부가세만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낮추는 게 유리한 건 아니겠죠. 양도세까지도 나중에 고려해 봐야겠죠. 그래서 요 내용, 여기까지는 양도세에서도 다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22년 1월 1일 그 이후부터는 건물 영원을 쓴다는 의미는 이미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2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쓰는 것도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부가세 측면이고, 그 양도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가액 영원은 현재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이건 매수인이 철거 예정이긴 한데 잔금 1년제는 건물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질의를 한 거죠. 철거 예정이라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이제 하고, 특약사항에 뭐 22년 1월 1일 부가세법이 개정될 경우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철거 예정이므로 건물가액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정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23년도에는 그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해야 된다. 이제 요렇게 그 건물가의 영원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양도세 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요거 아시죠? 그 25년 개정세법 안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도 부가세처럼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만 사용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물가액을 영원도 인정하겠다. 이제 요거는 이제 25년 1월 1일 이후부터요. 그래서 근데 이 건물가액을 이제 중요한 거는 영원으로 놨을 때 부가세야 이제 없으니까 좋은데, 그럼 양도세도 무조건 유리하냐 라고 할 때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고 먼저 이제 요거부터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매수인이 이제 잔금 후 건물 철거 특약할 때 부가세는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매수자가 철거 예정이라 이제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했어요. 근데 등기 나오고 나서 매수자가 뭐 본인 사정에 의해서 계속 철거를 미루다 보니까 뭐 1년이 지나고 시간이 막 지났어. 이런 경우는요, 건물이 버젓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건물에서 또 일부 임대도 하고 막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한테 건물 부가세 그 과세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요, 건물가액이 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특약사항에 미철거로 발생하는, 철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나중에 매수자가 부담한다 라거나 이런 어떤 그 안전장치를 걸어놔야지 매도자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은, 철거 안 하면은 매도자가 부가세 나중에 과세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잔금 현재는 건물은 있지만 건물가액을 이제 저희가 영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영원으로 쓰는데, 영원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토지의 양도로 봐서 이거 토지의 그러면 양도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토지 3.5억만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양도일 현재는 일단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가액만 영원으로 넣을 뿐이지,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 요 5억은 그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건물을 영원으로 기재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는 없습니다. 없는데 부가세 없애려고 이제 영원으로 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건물에 이제 취득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처럼 이제 취득가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총 양도가액 7억을 토지 7억, 건물 영원. 그러면은 이제 토지는 3.5, 건물 1.5 해서 차액 3.5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뭐 10년 보유했다고 치고요. 2.8억이고 건물은 차손이 나오는 거죠. 장기보유공제 못 받고. 그러면은 1.3억에 대해서 계산을 쭉 뽑으면 세금이 2,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영원으로 했는데요, 건물이 취득가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래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신축했거나 이래서 건물가액이 없어요. 그럼 저희 건물가액 없는 경우 어떻게 구하죠? 환산가액으로 구하죠. 근데 환산가액이란 게 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이렇게 비율로 환산하는 건데, 건물가액이 0원이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0원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양도가액 7억일 때 취득가액은 토지 3.5억이 나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양도차익이 많아져 가지고요, 세금이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 취득가액이 없어서 이렇게 환산가액을 적용하거나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건물 부가세만 적게 내겠다고 건물 영원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경우는 아니고, 부가세는 없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건물 가액을 뭐 30% 범위 내에서 적당히 잡아서, 부가세는 있지만 양도세는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기보유공제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세금이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요 양도세 문제는 내년부터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양도세는 건물가액 영원은 인정 안 한다. 근데 부가세에서는 인정한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